소변 통로의 암이? 신장암이란 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신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 주로 50에서 70대에서 발생한다. 신장암이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 바로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전이가 잘 되고 악성도도 높아 치료하는 데 힘이 드는 질환 중 하나라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소리 없는 불청객, 신장암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 몸에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 콩팥인데요. 이 반 이상이 망가져도 자각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장 질환 가운데서 신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나와 계신데요. 네. 계명대 동산의료원 비뇨의학과 김병훈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신장이란 정확하게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신장암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죠. 먼저 신장이라는 장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신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등 쪽, 우리 갈비뼈 밑에 등 쪽으로 붙어가지고 양쪽, 오른쪽, 왼쪽에 한 쌍씩 존재하는 장기입니다. 신장은 이렇게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피에서 이렇게 피 안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가지고 신장에서 소변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장기가 되겠습니다. 이 신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이렇게 요관을 타고 방광으로 내려오게 되고, 우리 방광은 이렇게 오줌을 모았다가 일시에 몸 밖으로 배출하는 저장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방광에는 오줌이 한 400cc 정도 차게 되면 우리 몸은 이렇게 오줌이 마렵다 이런 요일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줌을 만드는 데서 신장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만약 이런 신장에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피 안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낼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신부전이 오게 되고 결국 인공적으로 신장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 투석을 해야 되므로 매우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신장암이란 무엇인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장에 생기는 암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장에서 혹이 보인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게 양성이냐 악성이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신장에 이렇게 혹이 생길 경우는 우리 대부분 약 90% 정도에서 이렇게 악성인 신세포암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 건강검진에서 신장에 혹이 보이더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암부터 의심해 봐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신장암에 대한 유병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가장 최신 자료는 2015년도 국가암 등록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 등록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남녀 합쳐서 봤을 때 전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발생하는 암 중에서 신장암은 전체 중에 2.3%로 1년에 약 4,500건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남녀를 봐서는 전체 2.3%로 전체 암 중에서 10위에 해당되는 암인데, 이것을 남녀 따로 분리해서 보면 이 비율이 약간 바뀌게 되겠습니다. 신장암은 주로 남성에서 여성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남성 환자에서 보면 1년에 총 한 3,200건 정도가 발생하여서 전체 암 비율에서는 2.8%로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암에서는 역시 남성 10대 암 중에 비록 말석인 10번째이긴 하지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서 보면 1년에 발생 건수는 한 1,300건으로 남성에 비해서 2배 이하로 작고, 여성의 10대 암 중에는 신장암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네, 조금은 생소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장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신장에 생기는 종양의 대부분은 악성 종양이고 또 이 중에서 대부분이 이 신세포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신장암의 원인이 뭘까 궁금해지는데 아무래도 흡연이 신장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신장암의 원인, 보통 이렇게 환자분이 와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아직 명확하게 뭐 이게 원인이다라고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력, 즉 유전입니다. 전체 신장암 환자의 약 4% 정도는 자기 가족 중에서 신장암이 있었던 이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로 되어 있고, 이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보다는 한 4배에서 5배 정도 신장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방금 말씀하신 흡연입니다. 흡연이 그 대부분 관련되지 않는 암이 거의 없지만 신장암은 특히 관련이 많이 되어 가지고 안 피우는 사람에 비해서 피우는 사람이 일반인에 비해서 1.5배에서 2.5배 정도 이렇게 신장암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신장암의 18% 정도는 이런 흡연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시기입니다. 항상 대부분의 암에서도 듣는 이야기이지만 이런 고에너지 열량의 음식은 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이런 채소나 이런 저칼로리 식품들은 암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내용인데, 이런 특히 우리 그 고에너지 식품인 육류 등을 조리할 때 이렇게 그 육류를 굽으면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암의 이런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거는 신장암의 독특한 인자로서 기존 신장 질환이 되겠는데, 우리가 원래 선천적으로 몸에 신장에 문제가 있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다낭신이나 마제철신 이런 그 몸에 선천적인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서는 조금 신장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신장이 나빠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장 기능이 나빠져 가지고 이런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하시게 되면 특히 이런 혈액 투석을 장기간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신장암의 발생 확률이 조금씩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소리 없는 불청객 신장암이잖아요. 그냥 불청객도 싫은데 소리 없이 온다면 더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신장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서 이후에 혈류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좀 병이 진행이 됐거나 다른 장기에 전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진짠가요? 예, 맞습니다. 신장암의 증상을 우리가 간단하게 초기 증상과 후기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초기 증상은 우리가 신장의 위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배 뒤쪽에 등 쪽에 또 후복막, 우리가 복막이라 하면 우리가 배 안에 있는 창자나 간이나 이런 그 소화장기들이 들어있는 복막인데, 이 복막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신장에 조금의 문제가 있어도 그 다른 이런 소화기관이나 다른 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별 크게 표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 때문에 초반에는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없다가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로 우리가 손에 만지킬 정도로 커지고 나서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은 초기에는 없다가 이렇게 후기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후기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통증, 허리나 이쪽에서 묵직하게 이런 그 옆구리 쪽으로 아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신장에서 우리가 오줌을 만들기 때문에 이래 혹이 커져가지고 오줌이 나오는 그 요도 쪽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더욱더 커져가지고 이렇게 배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배를 만져봐도 만질 수 있는 이런 종괴가 만져질 정도로까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딱 알아챘을 때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우리 이렇게 진단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신장암이 발견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된 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건강검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1회까지 진행되어 가지고 오는 환자는 비교적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신장암을 첫 진단한 환자의 20에서 30% 정도는 이런 전이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이렇게 전이가 되면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혹이 만져지고 또 이런 혹 때문에 그 아플 수가 있고 또 혹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이나 두통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장암은 특히나 이 초반에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정기적인 검진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또 신장 질환과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다면 예. 교수님 거의 이 검사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장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신체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체 검사는 우리가 몸을 만져보고 병을 진단하는 것으로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암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배에 혹이 안 만져지는 경우는 대부분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초기의 신장암은 신체 검사로서는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상병리 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그 혈액 검사인데 최근에는 이런 혈액 검사의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뭐 전립선암이나 아니면 갑상선암 이런 암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혈액 검사만을 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가 암의 존재 여부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암에 있어서는 이런 우리가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특이적인 그런 진단 방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장암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런 사진을 찍어보는 방사선학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방사선학적 검사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초음파 검사인데 이게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뭐 별 위험 부담도 없고 통증도 없고 또 한 번 시행하면서 신장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복부 안에 여러 가지 장기들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검사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초음파 검사는 우리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매년 하지는 않지만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초음파 검사로 신장을 보면 신장에 혹이 있는 것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전산화 단층 촬영입니다. CT라고 말하지는데 방금처럼 건강검진에서 초음파에서 이상이 있다 이렇게 혹이 발견되는 경우는 저희 병원에 오시면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위해서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런 CT는 초음파 검사보다 정확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시듯이 주위 장기로의 침범 여부, 또 주위로의 전이 여부, 그리고 이런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의 개수 주변의 이런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장암에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되고 그리고 신장암의 치료를 위해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이런 질병들의 진단에서는 이런 자기 공면 영상인 MRI도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 신장암에 국한돼서 말하면 MRI는 이런 CT보다 뭐 특별하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CT를 시행한 경우에는 MRI를 굳이 동시에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조직 검사입니다. 신장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이런 시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후유증 그리고 진단의 정확도 등을 고려해가지고 암의 확진을 위해서 이런 조직 검사를 일반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른 암들 전립선, 갑상선, 유방암 이런 것들은 조직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가지고 암이 있냐 없냐를 확인한 후에 우리가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 신장은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부분 진단 당시 90%가 이게 악성인 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CT나 이런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우리가 전형적인 이런 신장암의 특징적인 모양이 보일 때는 이런 조직 검사를 생략하고 그다음 바로 시술을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종양 부위의 조직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이게 암이 너무 퍼져가지고 신장에도 있고 간에도 있고 폐에도 있고 이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시행해가지고 이것이 신장에서 기인한 암이 맞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암이 방금 말했듯이 폐나 다른 데 전이가 됐을 때 전이된 부위가 이게 신장에서 시작한 암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경우인데 우리가 암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암만을 드러내지 못하고 신장을 다 드러내야 되는 방법으로 치료 방법이 결정됐을 때 이때는 이게 만약 신장을 다 드러냈는데 양성이 나오면
이게 서로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시행해가지고 암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암은 이제 병기에 따라서 그 예후나 치료 방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그 신장암의 병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보통 암에 대해서 병기를 정할 때는 주로 세 가지를 많이 봅니다. 일단 이 암의 크기, 어디까지 침범했는지, 두 번째로 임파절 전이 여부,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장기의 원격 전이 여부 등 이렇게 복잡하게 보는데 뭐 그냥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신장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1기, 2기는 이렇게 암이 신장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인데 7cm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7cm까지의 비교적 작은 암은 1기, 그 다음 7cm보다 크지만 그리고 신장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2기로 나누고, 이런 그 암이 그 주변으로 이렇게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거나 신주위 근막까지 비슷하게 나왔는, 그러니까 신장을 뚫고 주변 지방 조직까지 나왔는 경우는 3기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이게 암이 진행되어 가지고 주위 근막을 벗어나고 그리고 임파절로 가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갔을 경우에는 4기로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본격적인 신장암의 치료 방법에 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암의 진행 정도와 또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 먼저 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초기에 신장암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신장 안에만 있는 경우 그리고 신장 밖으로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크게 나누어집니다. 크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암의 진행 정도, 그다음 환자의 연령, 그다음 환자의 전신 상태, 그리고 동반된 그 다른 질환의 유무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신장암의 특징이 이게 기존의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요법에는 잘 반응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장암의 치료는 1차적으로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금 신장에 암이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장을 전체를 다 드러내는 근치적 신적 출술이나 아니면 이렇게 신장에 암이 있는 부분만을 제거하는 부분 신절제술을 고려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장에 암이 신장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전이가 갔다. 하지만 그 전이된 부위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나 수술을 먼저 권합니다. 그 신장에 대한 그 신적출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전이된 병소에서의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그 다른 미세하게 전이된 암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표적 항암요법이나 면역 항암요법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이 더욱 진행되어 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퍼졌을 경우 도저히 수술로 안 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 검사를 시행한 후 그다음 이런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 치료들은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장에 암이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신장을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근치적 신적출술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표준적인 방법으로 예전에는 대부분의 암을 이 방법으로 수술을 했으나 최근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이 많이 보급화가 되어 가지고 작은 상태에서 발견되는 암이 많고, 그리고 이런 암들은 뒤에 설명한 부불적출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근치적 신절출술의 빈도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분신적출술입니다. 부분신적출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암이 조금 작을 때 이렇게 신장을 다 드러내기는 신장의 기능이나 이런 게 너무 아깝다. 또 신장에 원래 2개가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장 하나를 드러내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나는 신장이 하나뿐이라 가지고 이 신장을 떼내어 버리면 더 이상 내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혈액 투석을 해야겠다.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부분적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장의 부분만을 적출하고 대부분의 신장을 남길 수 있는 수술 방법으로 이런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주로 개복으로도 할 수 있고 로봇 또는 복강경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장암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신장암의 치료 후 예후는 어떤지, 이건 역시 병기와
특별한 그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신장암의 예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2005년도 이게 주요 암의 5년 생존율 추이인데 신장암을 보시면 다른 암에 비해서 그 5년 생존율이 평균 82% 정도가 되는 매우 양호한 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체 5년의 평균 생존율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 병기에서 나눠보면 비록 그러니까 암이 많이 진행된 3기나 4기에서는 이게 5년 생존율이 뭐 59%, 20%로 매우 낮지만 비교적 암이 국한되어 있는 1기나 2기에서는 이런 평균 생존율이 100%에서 88%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장암은 조기에만 진단만 되면 이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걱정이 없는 암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 신장암을 수술한 후에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신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금연히 실천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 수술 후의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이 자, 내가 이제 신장이 2개 있다가 하나가 됐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가장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기능을 충분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신장 이식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있는 2개의 신장 중에 하나를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신장이 하나만 남아있다 해가지고 나의 생활에 당장 어떤 특별한 제한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활동,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도 식이나 영양 섭취 이런 것에 있어도 크게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이런 일상생활의 운동 같은 것들은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겠고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지만 그 남들이 주의하는 것, 신장 2개 있는 사람이 주의하는 것을 똑같이 주의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방에 대해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위험 인자와 직결되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그 고열량식이 신장암의 발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동물성 지방은 적게 섭취하고 그리고 과일과 채소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고혈압은 그 신체 포함의 위험 인자 중 하나이므로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금연,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그 신장암의 발생을 높이고 그리고 금연을 하면 신장암의 발생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연이 필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40대 이상에 대해서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건강검진으로 복부 초음파를 시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신장암은 뭐 초기일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80에서 100%까지로 예후가 참 좋은 편인데 말기일 경우엔 20% 안팎으로 치료 결과가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네, 문제는 이 신장암이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건데요. 네. 그런 만큼 이 건강검진만이 신장암으로부터 나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계명대 동산의료원 비뇨의학과 김병훈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